네, 반갑습니다. 기말 예상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전력 손실 공식을 외워야 되겠습니다. 전력 손실 공식은 P 손실이라고 적고 I 제곱 R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I는 송전 전력이고요. 송전 전류고요. R은 송전선의 저항이 되겠습니다.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송전 전류를 줄이거나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송전 전압을 높인다.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전류랑 저항인데 전압을 높인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발전소에서 P0라는 전력을 생산해요. 얘가 이제 생산 전력이 되는 거고, 얘가 밑에 적을게요. 넓은 데다가 이제 얘가 변전소를 거치는데, 변전소에 이렇게 이제 코일이 감겨 있거든요. 근데 변전소를 거치는데 변전소에서는 전력 손실이 없어요. 전력 손실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P0라는 걸 생산했는데, 이제 생산 전력이 P0면 생산 전압은 V0, 생산 전력은 I0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변전소로 바로 가니까 P0를 그냥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애초에 들어갈 때는 V0, I0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P0로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더 많이 감았으니까 전압이 더 증가해서 2V0로 증가했다고 합시다. 2배로 증가했다고 한다면 이제 전류는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압을 증가시켜서 전류를 낮춘 셈이 되는 거죠. 전압이 V0에서 2V0로 증가했지만 전류 I0는 2분의 1 I0로 감소했죠. 공유하는 전력은 똑같지만 전압과 전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 전압을 높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송전 전류를 낮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력 손실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고, 송전선의 굵기를 가늘게 한다. 굵기가 가늘수록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굵기가 가는 선이 있고 굵기가 두꺼운 선이 있는데, 좁은 틈새를 지나는 것과 넓은 데를 지나는 데는 당연히 넓은 데 지나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항이 작은 거고, 좁은 거는 저항이 큰 겁니다. 근데 더 가늘게 한다는 거는 저항을 크게 만드는 거니까 오히려 전력 손실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니은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은 대놓고 저항이 작은 걸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3번, 네, 2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가정까지 송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되게 간단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직류 송전된다. 직류? 여러 문제에 나오겠지만 생산된 전기는 다 교류입니다. 교류 좀 잠깐 설명하면, 전류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전류든 전압이든 될 수 있겠는데 계속 변하는 게 교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자기 유도 실험할 때 전기 만들어 봤잖아요. 그게 일정하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세기와 방향이 변합니다. 발전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생산된 전기는 교류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1 근처, 변전소 1에서는
전압을 높이고 변전소 2에서는 낮춘다고 했는데 발전소 근처에서 초고압 변전을 하자. 그래서 여기 초고압 변전소가 될 거고 전압을 아주 증가시키는 곳이고 변전소 있는 가정에 되게 가깝게 있죠. 그래서 전압을 올렸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낮추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낮춥니다. 그래서 낮추고 주상 변압기에서 더 낮추고 그래서 우리가 220V로 받는 거죠. 그래서 니에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변전소에서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송전 전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이야기고 2번이 되겠습니다. 디귿 부연 설명 한 번만 더 하면 자, 변전소라고 그랬죠. 변전소는 전력 손실이 없어요. 이렇게 생긴 철심이 이렇게 감겨 있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고 한다면 P라는 전력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V0, I0를 내가 생산을 했으면 갈 때 전압을 2V0로 증가를 시키면 전류는 오히려 2분의 1 I0로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전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거 궁극적인 원리는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변압기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변압기 그림이고 왼쪽 오른쪽 전압이 다르네요. 그래서 220V랑 110V, 220V랑 110V. 여기 지금 가문수가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N1과 N2로 적혀 있지만 변압기에서는 가문수 B와 전압 B랑 똑같아요. 그래서 가문수로 전압을 조절하는 거죠. 많이 감긴 곳이 전압이 크고 조금 감긴 곳이 전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20 감겨 있고 여기는 220V, 110V니까 전압 B가 2대 1이죠. 가문수 B도 2대 1인 거예요. 근데 변압기에서는 전력이 공유된다고 그랬죠.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가 전류가 I가 흐른다고 치면 여기는 2I가 흐르는 거죠. 그 전압은 그러니까 뭐 이제 가문수는 2대1, 전압은 2대1, 전류는 1대2, 전력은 1대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 좀 스스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다 비슷해요. 다 이런 형식이고 계속 해봅시다. 자, 1차 코일에는 교류 전류가 흐른다. 교류 맞고 1차 코일의 가문수는 2차 코일의 2배이다. 가문수는 2배가 맞고 그 다음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배이다. 2배가 아니고 절반밖에 안 되죠. 2분의 1배니까 디귿은 틀린 이야기죠. 그래서 변압기 문제에서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네, 또 나오네요. 4번 문제. 그림은 변압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아래 여러 가지 정보를 줬습니다.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은 당연히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너무 어려워져서 그냥 없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자, 가문수가 200회 대 400회.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해볼까요? 가문수, 전압, 전류, 전력비를 계산해 보면 문제에서 가문수가 이제 1대2죠. 전압도 1대2고 전류는 2대1이고 전력은 1대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 두 개 같이 가는 거고 전력은 무조건 똑같고 전류는 이제 전압과 반대로 가면 되죠.
그래서 전압은 220V가 될 거고 전류 2대1 맞고 전력 그대로 220W. 네, 그 기억은 220W 그 볼트이고 니은은 440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류는 가문수에 비례한다. 전류가 아니고 전압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전력을 생산해서 효율적이나 안전하게 수송하는 방법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거미줄 같은 전력망. 두 번째, 지중하, 땅에 묻는 거고요. 세 번째, 로봇을 이용한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안전하죠.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을 예측해서 발전량을 조절한다. 마지막 거는 그 지능형 전력망이죠. 그래서 이건 맞는 이야기고 1번은 이제 고전압 송전인데 낮은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4개 알아두시고, 네, 변압기 또 한 번 더 나오네요. 자, 그림은 변압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 변압기의 원리 한 번 더 설명할 게 있네요. 교류 전류가 흐르면 이제 그 전류의 세기가 세게 흘렀다가 약하게 흘렀다가 반대로 흘렀다가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도 이렇게 생길 텐데요.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세게 생기기도 하고 약하게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2차 코일에 영향을 줍니다. 2차 코일에서 2차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생기는 거니까 2차 코일에서는 이제 반대되는 유도 자기장을 만들고 이 결과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결국 전자기 유도로 2차 코일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무선 충전의 원리도 똑같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예요. 전자기 유도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원리는. 그 다음에 가문수를 조절해서 전압을 변화시킨다.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가문수는 뭐 다를 수 있지만 전력은 동일하다고 했죠. 뭐 작고 자시고가 아니고 네,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전력거래소의 역할이다. 이런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지능적으로 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네, 됐고요. 자, 8번 문제. 이제 태양 에너지랑 관련되어 있는 잠깐 이제 여러분 정리한 거 한번 보면 그 변압기 문제에서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할 거고요. 태양 에너지 잠깐 정리하고 갑시다. 자, 태양 에너지는 태양 중심부에서 생깁니다. 중심부가 왜냐면 너무 뜨겁습니다. 초고온이고 초고온에서는 원자가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때는 원자 핵과 전자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사라지고 없어요. 원자 핵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원자 핵들끼리 핵 융합해서 핵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는 수소 원자가 아니라 수소 원자 핵이고요. 이 반응에서 태양 에너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지구에서 에너지 전환과 순환을 일으킨다. 뭐 틀린 이야기는 없죠. 이것도 여러 가지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 문제 풀면서 다 해봅시다. 자, 9번 태양 에너지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소 원자 핵들이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다. 맞는 이야기고,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에너지의 대가로 질량을 지불하는 거죠. 맞는 이야기고요. 태양 중심부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이다. 맞고,
태양 중심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태양 겉표면은 아닙니다. 지구에서도 쉽게 발생시킬 수 있다. 쉽게 못 만들죠. 그 다음에 태양 중심부와 같이 대부분의 원자들이 플라스마 상태로 존재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쵸? 맞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10번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태양 에너지는 핵변환에 의한 에너지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수소 핵융합이죠. 4개의 수소 원자 핵들이 그림으로 그립시다.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거죠. 이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 맞는 이야기고요. 태양 에너지는 수력 발전과 풍력 발전 에너지 원천이다.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물방울이 증발해서 높은 곳에 올라갔기 때문이고, 풍력 발전도 온도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불기 때문이니까 태양 에너지 때문이죠.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는 광합성으로 화학 에너지로 저장될 수 있나? 보통 포도당으로 저장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선생님이 방울토마토 막 키우잖아요. 다 그 태양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 11번 또 태양 이야기입니다.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수소밖에 없었는데 거의 이제 태양이 계속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고 있죠. 태양이 죽을 때까지 계속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되게 초고온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온도인 1500만 켈빈이고요. 이 상태는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핵반응을 할 때 질량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의 질량 차이는 질량 결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질량을 지불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것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돈을 받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동등하게 질량을 돈처럼 지불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태양에서의 핵반응은 핵분열이 아니고 핵융합입니다. 핵분열 이야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플라즈마 상태는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운동하는 상태이다. 너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서 그런 거고, 핵반응 시 나에 해당하는 에너지,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흡수가 아니고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12번. 미안합니다. 12번. 다음은 핵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에너지를 생성하는 핵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성하는 핵반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핵분열이고요. 쪼개지는. 두 번째로는 핵융합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과 지구에서 일어나는 우라늄 핵분열입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 들어봤죠? 원전이라고 하잖아, 원전. 네. 그래서 지구에서 하는 핵 반응과 태양에서 하는 핵 반응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요. 질량 결손의 대가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이야기고, 태양 에너지는 A 반응이 아니고 B 반응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핵분열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하고 있죠. 네. 요즘에는 핵융합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효율이 안 좋아서 효율을 끌어올리는 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뭐 그쪽 관심이 있다면은 그쪽 진로도 한번 고민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탄소 순환 과정이네요. 탄소가 어떻게 지구에서 돌고 도는지. A를 보니까 화력발전소인 것 같아요. 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가 연소합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탄소가 되게 많이 배출이 되겠고, 이제 배출된 탄소를 식물이
광합성의 형태를 흡수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식물이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를 뱉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호흡은 동물과 식물 동시에 다 하는 거고 광합성은 식물만 하는 거죠. 약간 생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 자, B는 모든 생물에서 일어난다. 광합성은 모든 생물에서 일어난다? 아니고, 호흡은 동물에서만 일어난다? 아니죠. 식물에서도 일어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A이다. 이것이 네. 요즘에 저탄소 정책으로 뭐 되게 전 세계적으로 뭐 많이 하거든요. 뭐 전기차도 많이 만들고 그런 내용이고요. 자, 14번. 대기와 해수의 순환. 대기는 공기고요. 해수는 물이죠. 공기와 물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데 공기와 물을 누군가 순환을 시켜줍니다. 누군가. 그 주체가 태양이고, 적도 쪽은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고, 극지방은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 싶지만 각도상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도 지방은 에너지가 과잉되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좀 부족합니다. 적도 지방은 위도가 좀 낮은 0도라고 한다면 극지방은 90도가 되겠고, 우리나라는 뭐 38도 선 정도 있겠죠. 그래서 적도를 저위도라고 하고 극을 고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흡수되어 일어난다. 맞는 이야기고요. 위도별로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의 양과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죠. 적도랑 극지방이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저위도에는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열 에너지의 형태로 물이나 공기에 포함시켜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고, 결국 태양 덕분에 지구에서 많은 것들이 순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5번도 태양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광합성 아까 포도당으로 저장한다고 했었고, 기상현상은 비 내리는 건데 물방울이 올라가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떨어졌다가 반복하는 거죠. 자, 가에서 태양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다. 포도당에 화학식 써보면 되게 화학 에너지 같이 생겼습니다. 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태양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역학적 에너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방울이 올라가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가 내려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역학적 에너지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태양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태양 에너지랑 관련이 없는 건 무엇일까? 두 가지 교과서에 쌤이 이제 이야기했었죠. 태양 에너지랑 무관한 녀석은 누굴까? 하나가 지구 내부 에너지였죠. 지진을 일으킨다거나 뭐 판이 움직인다거나 하는 것들은 태양이랑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라늄으로 관련된 이제 뭐 핵 분열해서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도 태양이랑 관련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예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에너지들은 결국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근데 우라늄 같은 것들은 태양이 만들어준 게 아니거든요. 태양보다 더 큰 별이 초신성 폭발하면서 아마 왔을 건데, 이건 태양이랑 관련 없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자, 마지막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송전하는 과정에서 변전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가문수비는 1대10이고, 가문수비를 변경하겠대요. 변경을 해서 손실되는 전력을 기존의 4분의 1배로 낮추고자 한다. 이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비는, 그러니까 이미 1대10으로 감겨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조작해서
손실되는 전력을 낮추고자 하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감겨 있던 걸 어떻게 해서 손실되는 전력을 낮추고자 합니다. 근데 손실되는 전력을 낮추고자 한다. 손실 전력을 낮추고자 한다.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P 손실은 I 제곱 R인데 지금 이미 I로 전류를 송전했을 때 보다 4분의 1배로 낮추려면은 이 I가 P 손실이 4분의 1로 줄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I가 절반으로 줄면 되죠. 얘가 절반으로 줄기 위해서는 전압이 2배가 되면 됩니다. 어디서요? 변압기에서. 변압기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아까 많이 했죠. 변압기잖아요. 감겨 있고 이 오른쪽에 많이 감겨 있었대요. 1대 10이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P가 일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VI라고 할게요, 그냥. 그럼 두 번째는 이거를 내가 전압을 2배로 해주는 거죠. 전류를 결국 I에서 2분의 1로 감소시키면은 손실 전력이 4분의 1배가 되니까. 그러면 전압을 2배로 증가시켜 줄 정도로 더 감아주면 되겠네. 이미 1대 10으로 감겨 있었으니까 2차 코일에 2배가 되기 위해서는 1대 20으로 감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한 번 더 정리하면은 변압기 이야기는 많이 했고요. 네, 많이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많은 루트를 거치면서 전기가 붕 가는 동안에 열이 발생하고 이 열이 손실 전력이고요. 이 I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보면 V0로 송전할 거를 2V0로 송전하게 되면 이제 I0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변전소에서 뭐가 똑같다? P가 똑같기 때문에 이 VI와 이 곱한 2V랑 2분의 1 I는 똑같아요. 그냥 전압과 전류의 크기만 달라지는 겁니다.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는 절반이 되고 전류가 절반이 되면 손실 전력은 제곱이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여러분 학습지 같은데 n배, n분의 1배, n제곱분의 1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네, 17번도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코일에 공급되는 전압이 220V이고 전류가 1A인 변압기를 나타낸 것이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에너지 손실은 없다. 가문수가 20회 10회. 이게 중요한 거네요. 가문수가 20회 10회니까 가문수가 2대1이네. 2대1이네. 2대1로 감겨있네. 그러면 전압도 2대1이겠네. 전류는 1대2겠네요. 1이니까 2A겠네요. 그 다음에 공유하는 전력은 얘랑 같으니까 220W를 공유하고 있겠네요. 뭘로?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지. 공유라기보다는 거의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류는 교류입니다. 무조건 교류고 2차 코일의 전압 V2는 110으로 구했고 110V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2A입니다.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이 같다. 왜? 변압기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니까.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18번 문제. 그림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수소핵융합이죠? 네.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 맞고, 그 다음에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에너지가 질량 결손 에너지고 이 델타 M이 질량 결손이더라. 그래서 떨어져 나간 에너지만큼,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에너지를 방출시키기 위한 대가로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나의 질량을 지불하는 거예요. 살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예. 그래서 질량이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는 더 큽니다.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가 반응 전이니까 질량이 더 크다. 맞는 이야기고, 이때 방출된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이다. 그래서 5번까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선생님이 간단히 정리한 건데, 소비 전력 계산하는 거 여러분 이거 보고 좀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건 우리 학교 팁인데 선생님 집에 있는 TV 보니까 76.2더라. 뭐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탠드 이런 건 5W밖에 안 되고 1.5W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 전력 계산하는 거 되게 그래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할 수 있으면 되겠고 킬로와트시로 바꾸는 거 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 수송 과정도 여러분이 조금 전체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압기의 원리, 여러분 이거 스탑해서 보면 되겠죠? 변압기의 원리,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생성과 질량 결손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대가로 질량을, 계속 말을 반대로 하네요.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질량을 지불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 전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여기서 거의 다 이제 비슷하게 형태가 나올 거니까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